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산림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시인하면서 산림 파괴 행위에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이모저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탈북 배우 출신의 한서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산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전 이제 리포트 보면서 저희들끼리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복 입으셨죠? 네. 어떤 교복 입으셨어요? 저희는 파란색 이렇게 주름 치마가 이제 이렇게 아코디언 주름이라고 하죠. 네. 그런 주름 치마를 많이 입었었는데 아까 그 교복을 보니까 주름이 몇 개 없더라고요. 참 네. 간편해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가 부족해서 그 치마를 매일매일 다려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릴 여지가 안 되거든요. 네. 대충 이제 물 뿌려서 깔고 자거나 이런 적이 좀 많았어요. 예. 근데 보니까 교복이 우리 남한 학생들 교복과 너무 이제 똑같이 그러게요. 디자인이 돼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마 길이도 예전에는 상당히 길어 보였는데 네. 좀 많이 짧아졌어요. 네, 저것도 아마 이설주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복이 치마가 짧아지고 네. 한소희 씨가 얘기했듯이 이게 남한 교복인지 북한 교복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야말로 컬러풀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 뭔가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의 걸 좀 좋은 건 따라하려고 하는데 네. 다른 것도 따라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도 들고 아니 게라 저도 이제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녁 때만 되면 잠자리 펴는데 그 치마 주름을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대림이 없으니까 그걸 다 물을 뿌려가지고 이불 밑에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사실 다 깔 수는 없는데 그 치마 명분으로 이불을 두툼한 걸 깔고 자고 난 얇은 걸 깔고 자서 싸우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도 이 교복의 그 의미가 이제 상당히 커서 근데 이제 저걸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이제 공짜로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돈을 받고 판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것이죠. 그렇군요. 보면 이제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빨간색 저 타이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선현단 넥타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현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의 그 족보를 다 외우고 그들의 업적을 외워서 시험을 본 다음에 이 학생은 정말 충성심이 뛰어나서 그들을 뭐 정말 숭배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빨간 넥타이를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다 하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충성심이 높은 학생들이 먼저 메고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넥타이를 메거든요. 그래서 선현단이 중학교 북한에서 이제 4학년까지였거든요. 그 넥타이를 벗으면 청년동맹 배지를 이제 달게 됩니다. 그때부터 빨간 넥타이를 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를 또 다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또 전 궁금했던 게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개학한 경우가 많고 입학식도 3월 달에 하는데 4월 달에 하네요? 그렇죠. 북한도 이제 그걸 좀 뒤죽박죽 하긴 했지만 지금은 현재 한 4월 1일이 개학으로 돼 있고 4월 15일 김일성의 태양절에 맞추어서 바로 저 소년단 입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이 있지만 그건 희망자만 들어가는 거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100% 이미 9세 때부터 저렇게 소년단이라는 정치 조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동맹, 그다음에 여성동맹, 뭐 노동당 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거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소년단이라는 정치 조직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행사도 하고 나무 심기도 하고 토끼 기르기도 하고 저게 정치 조직별로 움직이는 게 저 소년단 넥타이를 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왔는데 저는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얼굴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또 학생의 치마를 보는 모습 할 때는 또 다리를 쪼그리 앉았단 말이죠. 다리가 괜찮다 이런 것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지금 다리가 많이 좋아지고 발목 수술이 아마 거의 완쾌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살 빼기 운동을 했는지 살도 좀 얼굴에 지적하신 대로 좀 빠지고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또 군부대를 아주 뺀질나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이 살도 빼지고 중량도 좀 감소시키고 아마 저 다리도 나서 저렇게 활약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앉아 있는 모습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한서희 씨 같은 경우 어떤 느낌 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안상 보기도 좀 많이 살이 빠졌다라고 보이면 정말 많이 한 10kg 이상은 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찐 사람들이 살을 아무리 뺐다고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저렇게 봤을 때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정도는 굉장히 많이 뺐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좀 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산림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산이 상당히 많죠. 금강산도 있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네. 산에 나무가 별로 없다면서요. 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네. 시골에서 살 때 보니까 저희 앞에 아파트 앞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에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안 보이고 숲이 가득하던 산이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머리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그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살던 고장만 해도 90% 이상이 민둥산이었어요. 정말 시골 아니면 네. 나무가 없을 정도였어요. 예. 그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먹는 식량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아,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어. 성기떡이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기도 했기 때문에 네. 나무가 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황폐화 문제 좀 삼겠다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행군 때 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이건? 그렇죠. 뭐 그때는 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김정일이 하는 말 보면은 뭐 후손에게 볼고숭이 산을 뭐 넘겨줄 수 없다라든지, 네. 뭐 인민들이 배고파서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좋은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실천에 못 옮겨서 참 안타까운데 두 가지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나무에 산에 나무가 없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예. 북한엔 수십억 톤의 무연탄이 매장돼 있지 않습니까? 70년대까지 그걸 캐서 지방 뭐 공업 다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석탄을 캐지도 못하지만 그걸 날아갈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빡빡 깎아서 막 잡먹이고 뭐고 깎으니까 낫으로 막 깎는단 말이죠. 면도하듯이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벌거지는 데다가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토밭을 가꾸기 위해서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이게 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목일 날 뭐 애들 데리고 나와서 나무를 심어도 그걸 나무를 그냥 베가는 게 아니라 뽑아갑니다. 뽑아다가 또 불을 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장마당에 새로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장작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 일제 때 시장에 장작이 나오는데 요즘 북한에 장작단이 나와서 한 단에 한 요만한 게 한 300원 내지 500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월급이 한 달에 뭐 3,000원이라니까 뭐 장작이 6단 사면 한 달 월급이 날아갈 정도로 그 장작이 비싸졌답니다. 북한에서. 그렇군요. 지금 식목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식목일 있지만 북한도 식수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면서요? 네, 식수절이라고 해서 나무 심는 날인데요. 네. 이날에는 뭐 전군전민이 다 이제 나무를 심는 날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묘목 자체도 부족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반별로 이제 분할을 해줍니다. 너네는 몇 그루를 심어라, 너네 반은. 이러면 선생님도 그 많은 묘목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학부형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선을 들게 해가지고 학생들 그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묘목을 가져다가 산에 가서 심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네. 이동 수단도 만만치 않아서 차가 없는 학급은 거의 걸어서 학생들이 그냥 그 묘목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수절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이제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닌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식수절. 북한이 원래 식수절이 이제 71년도 식수절을 만들었는데 네.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청명날인가 그런 날인데 김일성이가 해방 직후에 뭐 평양에 그 문수봉이라는 데 있는데 네. 거기 올라가서 이제 김일성이가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제 그 4월 6일로 했다가 갑자기 90년대 들어와서 그 식수절을 바꿔버렸습니다. 3월 2일로. 근데 사실 4월 6일이 맞지 3월 6일에 나무 심으면 땅도 잘 녹지 않거든요. 북한은 추워서. 근데 그거 이제 그날 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숙이, 김정일이 어머니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뭐 그날 같이 나무를 심은 날이다. 그래서 식수절도 이제 뭐 군창건일도 바꾸듯이 식수절도 바꿔버렸는데 그러니까 땅이 얼어서 더 못 심고 뭐 그래서 묘목도 없어 못 심고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 식수절이라고 뭐 이제 휴일도 하고 이제 공장 기업소도 멈추고 나무 심으러 나가지만 뭐 남은 묘목 자체도 없고 심으면 또 바로 뽑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북한에 뭐 나무 심기 돕자고 단체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 보내주면 거기다 연탄 10장을 따라 보내면 그 나무가 살지만 나무만 보내면 심은 즉시 가서 뽑아다가 아궁이 집어넣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지난해 12월이나요? 연합뉴스에서도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12월에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냥 형식상 일단 나무가 하도 없으니까 지금 네. 민둥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쇼를 하는 것 같아요. 12월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살까요? 살지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4월 달에 나무를 심을 때도 선생님들이 70cm 이상을 파고 심어야지 나무가 산다고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교육을 주지만 그 정도까지 그 정확하게. 많은 나무를 우리가 네. 70cm를 학생들이 정말 삽으로 파고 막 한다는 게 힘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50cm, 뭐 30cm 이렇게 컨닝을 해서 심어서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12월에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가 이게 볼거숭이 산을 좀 안 보이게 하라니까 아마 이제 동원해서 막 심고 최근에 뭐 함경북도 그 북쪽 지방의 기와를 총기와로 이제 페인트 칠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전용기 타고 그쪽으로 아마 모스크바를 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밑에서는 김정은이 또 지나가면서 왜 인민들이 저 집이 저렇게 오두막집 같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아. 총기화 하라 그래서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김정은이 지나갈 때만 총기화지 또 지나버리면 그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분은 돈 많이 받는 거죠? 그 우리 남한에서 준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나 받을까 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8달러에서 많이 벌면 10달러 정도 번다고. 그러면 정말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어허. 일반 사람들 US 1달러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10달러를 번다라고 하면 저희는 정말 크게 버는 거죠. 되게 부자로 보이는군요, 그 사람들이. 예, 네. 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어. 또 이렇게 외화벌이를 하는 수단이 북한에 보면 이제 금강산에 우리 남한 관광객들 가면 예술인들이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여성들이 25달러에서 3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우리는 돈을 더 주지만 그들이 예. 그렇게 버는 것 자체도 북한에서 굉장히 큰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근로자한테 다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올려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글쎄 말입니다. 이걸 북한이 작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개성공단이라는 게 북한은 그야말로 토지와 인력되고 기술, 자본, 뭐 수돗물까지 우리가 다 됐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주인인데다가 그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규정 임금 문제를 고치려면 우리하고 논의해야지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열어가지고 망치 땅땅 두드려서 임금 올린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13가지를 제들 멋대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을 70달러에서 74달러. 근데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부담하는 거 북한 근로자의 사회 보장하면 이번에 약 그 155달러에서 164달러로 거의 한 8달러가 인상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이것이 또 100% 북한 근로자한테 가면 모르겠지만 이제 한소희 씨가 얘기한 대로 10%만 주고 나머지는 당국이 가져가거든요. 네. 또 10% 줄 때도 달러로만 딱 주면 10달러 받았다. 그럼 북한에서 1달러 가치는 시장에서 약 5천 내지 6천 원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거의 대대장의 한 달 월급입니다. 1달러가. 그러니까 대대장이 10달 월급을 받는데 장마당 가격으로 치면은 그걸 이제 본인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당국 일방적으로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키리졸브 군사훈련 앞두고 북한이 2013년에 한번 개성공단을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남북관계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임금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다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로 키웁니까? 조기교육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자기주도 학습 방식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보면 공교육이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내가 뭐 10점을 맞지 못하면 맞을 때까지 뭐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많았는데 네. 선생님들이 요새 월급이 작다 보니까 그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학생들을 잡아놓고 그렇게 나머지 공부까지 시킬 여유가 없다 보니까 대충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북한의 그 학생들, 학부모들이 조금 더 아이를 평양에 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처럼 정말 그 북한은 출신 성분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 조기 교육도 받고 중국어도 받지만 그냥 일반 중산층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영어나 중국어 이런 건 상상하지 못하고요. 예능 쪽으로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예능 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는 북한에서 지금 뭐 노동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까 묘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이 수없이 많습니다.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내 아이가 노동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예술 쪽으로 빠지면 선동 능력이 많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많이 동원되면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줘가지고 사교육을 해서 집에서 몰래 교사를 두고 이렇게 예능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교육까지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교육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는 거 알 때까지 다 가르치는 겁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설이나 뭐 우리처럼 컴퓨터나 이렇게 고차원적인 건 못 가르쳐 줘도 네. 그 공고육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교육은 돼 있었고 또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떤 리더십이나 뭐 복지를 좀 선전하기 위해서 12년제 의무교육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11년제 의무교육에다 1년을 늘렸는데 사실 그것은 그냥 양적인 현상이지 질적으로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소희 씨가 설명한 대로 주로 이제 어느 쪽으로 빠지는 게 편하고 거기는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사실 스카이 뭐 김일성 종합대학 뭐 김책 이런 종합대학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출신 성분도 작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정상적인 교육제도에 복종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외를 통해서 예체능계나 이공계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게 또 좀 돈 번 장사꾼들이 출세하는 길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분산돼서 북한 교육이 지금 혼란기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선생님들은 원래 잘 받았군요. 그러면 체계에서 뭐 여러 가지 봉급이나 이런 게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배급 체제로 할 때는 그래도 선생님들한테는 배급을 조금 더 적고 했었는데 이 배급 공급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네. 월급도 그 월급을 가지고 쌀 몇 킬로 한 1kg, 2kg도 못 사거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서 뇌물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급의 간부를 학급 반장을 시킨다든가 뭐 줄반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마저도 선생님들이 뇌물을 많이 받는 사람의 순위에 따라서 간부를 또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이야, 뭐 이거 어디 가나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네. 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뇌물까지 받으면서 또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탈북 배우 출신의 한서희 씨와 함께 북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